안녕하세요. 청담동 경제학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포성, 흙먼지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부대는 적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무정의를 붙잡고 상부의 지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입니다. 통신이 두절된 겁니다. 사령부와 연결이 끊기고 옆 부대와의 협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눈앞의 전장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으로 변하고 당신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지옥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첨단 기술의 상징이자 정보전의 핵심이었던 러시아군의 통신망이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송두리째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러시아의 적국인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은 한 민간 기업가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오늘은 현대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디지털 전장의 서막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 기이한 천재 사업가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군 통신 시스템의 90%를 먹통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 봉쇄가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전쟁을 넘어 한 인간의 윤리적 고뇌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입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현대전의 새로운 신으로 등극할까요? 아니면 그의 결정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야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파괴를 감행했습니다. 유선 통신은 물론 지상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마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장관이 트위터에 절박한 메시지를 올립니다. 일론 머스크,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놀랍게도 머스크는 단 하루 만에 응답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활성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터미널이 배송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적외도 위성망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지상 기지국이 파괴되어도 심지어 전기가 끊겨도 위성 접시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인들에게 스타링크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찰 및 공격,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것이 스타링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장에서의 정보 우위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에게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던 초기 전략은 스타링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타링크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깨달았고 역설적으로 자신들도 스타링크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노획한 스타링크 단말기를 역설계하거나 암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자신들의 통신망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죠. 특히 러시아군은 스타링크의 광범위한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드론 작전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당신의 무기를 훔쳐서 당신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러시아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통신망 확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무기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통신은 더 이상 단순한 연결 수단이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아군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전략적 도구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었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자신이 제공한 기술이 이중적으로 활용되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의 결정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스타링크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스타링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격용 드론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머스크에게 새로운 도덕적,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제공한 기술이 적군에게 악용되어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은 그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러시아 IP를 차단한다는 식의 단순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기술적 봉쇄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첫째,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미리 승인된 특정 기기들만이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클럽의 VIP 명단처럼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군이 노획하거나 불법적으로 구매한 스타링크 단말기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전을 켜고 하늘을 향해 위성 접시를 설치해도 먹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장에서 적의 통신망을 무력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연결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은 러시아군의 모든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둘째, 고속이동 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입니다. 스타링크는 원래 정지 상태나 저속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이동하는 드론이나 미사일, 심지어 고속으로 움직이는 군용 차량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주고받거나 무기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페이스X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는 스타링크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자동으로 끊어버리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마치 너는 이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은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첨단 무인 로봇이나 미사일의 눈과 노예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며 정찰하고 타격해야 하는 드론이 갑자기 통신 두절로 허공에 멈춰버린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술적 봉쇄가 도입되면서 러시아군의 전선 내 통신 체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 두절과 지휘 체계 붕괴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99%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는 단순히 몇몇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군 전체의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각 악기 연주자들이 제멋대로 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기술적 봉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전술적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이용해 정교한 타격을 가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여 병력을 재배치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아군 기기에서 일시적인 먹통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손실이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술적 칼날은 러시아군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었고 그 결과는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개입은 현대 전쟁의 양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에서 통신망은 주로 군사시설 파괴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민간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군사 통신망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전례에 없는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민간 기술 기업의 전쟁 개입이 갖는 윤리적, 법적 문제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 우크라이나를 도왔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대의명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한 국가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행위였습니다. 과연 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른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미래의 다른 분쟁에서 특정 기업이 한쪽 편을 들어 기술적 봉쇄를 가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둘째, 현대전쟁에서 정보 우위가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러시아군은 수적으로나 무기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비해 우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정보 우위는 그 모든 격차를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드론을 조종하며 정밀 타격을 가하는 능력은 이제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통신이 마비된 러시아군이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보면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셋째, 미래 전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한 총칼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디지털 전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망, AI 기반의 무인 시스템,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이 전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번 스타링크 사태는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기사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재앙의 씨앗일까요? 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수많은 생명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통신 두절로 혼란에 빠진 러시아군 병사들의 공포,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민간 기업가의 결정. 이 모든 것은 현대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윤리적, 전략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